겁을 안 봐도 돼요, 어머니?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책 읽기를 좋아하는 할머니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차인표 장편 소설인데요.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제가 한번 읽었더니 너무 마음에 와닿고 좋아가지고 두 번, 세 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안 읽은 사람한테 들려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호랑이 마을의 전설. 톡, 톡톡. 풀잎 끝에 맺힌 영롱한 이슬방울들이 하나 둘 터집니다. 목을 축인 새끼 제비가 파란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는 작은 두 발로 수면을 힘껏 박차 오릅니다. 아, 이렇게 물을 박차고 오르니까 사람들이 나를 물찬 제비라고 하는구나. 스물스물 그치는 안개바다 아래로 16개의 거대한 봉우리들에 둘러싸인 백두산 천지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천둥 소리를 내며 하얀 물을 쏟아내는 폭포 위를 날아 우산대처럼 하늘로 길게 뻗은 이깔나무 숲을 지나니 끝없이 펼쳐진 노란 들꽃밭이 나타납니다. 수천 마리의 나비들과 잠자리들이 한데 어울려 한바탕 춤을 추다가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제비 새끼를 위해 양쪽으로 갈라지며 길을 터줍니다. 바위 언덕을 따라 아래로 내려오니 산 기슭에 하얀 억새꽃이 만발한 억새밭이 나옵니다. 억새밭이 끝나는 그곳에 작은 언덕이 봉긋 솟아있네요. 봉긋 솟아있는 이 언덕은 잘가요 언덕입니다. 옛부터 호랑이 마을 사람들이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모이는 작은 언덕이지요. 길 떠나는 사람이 억새풀에 가려서 안 보이게 될 때까지 호랑이 마을 사람들은 이 언덕 위에 서서 잘 가요, 잘 가세요를 외치며 작별 인사를 해왔답니다. 그러면 떠나는 사람은 뒤돌아보며 꼭 돌아올게요, 우리 다시 만나요 라고 답례를 했지요. 꼬불꼬불한 길은 잘가요 언덕 가까이에 있는 호랑이 마을로 들어가는 작은 길이랍니다. 잘가요 언덕 위를 빙빙 돌던 새끼 제비는 꼬불꼬불 좁은 길을 따라 호랑이 마을로 날아갑니다. 긴 끝자락에 자그마한 마을이 수줍은 듯 아침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밥을 짓는 집집마다 꿀뚝에서 하얀 연기가 몽실몽실 피어나네요. 갓 피어난 하얀 연기가 파란 하늘에 흩어지면서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호랑이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투리를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올라가는 하지 말고 올라가는 이렇게 부드럽게. 아주 오랜 옛날 호랑이 마을은 평화로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호랑이와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냈다고 해요. 산에 올랐다가 길 잃은 할머니를 호랑이가 마을까지 인도해 주기도 하고, 엄마 잃고 배고파 마을로 내려온 호랑이 새끼들에게 마을 사람들이 어미소의 젖을 짜서 주기도 했다고 해요. 평화롭던 그 시절, 호랑이 산은 마을 아이들에게는 재미난 놀이터였고 어른들에게는 나물이며 귀한 약초를 무한정 품은 고마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세월이 흐를수록 호랑이는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었고 사람도 호랑이를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은 호랑이 산에 함부로 오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더 이상 말고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부드럽게. 아, 이건 읽을수록 재밌어. 땡! 순이도 용이가 좋습니다. 까불거리며 불쌍한 훌쩍이를 괴롭히고 놀리거나 하는 또래의 엄대 패거리에 비해 신중하고 어른스러운 용이가 믿음직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쓰럽기도 합니다. 어린 소녀답지 않은 외로움이 깊숙이 밴 짙은 눈동자와 거친 손가락 마디마다
박힌 굳은 살만 보아도 엄마 없는 용이가 그동안 타지를 돌며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되니까요. 무엇보다도 조금 있으면 육바리가 살고 있는 저 무시무시한 산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에 걱정도 됩니다. 순이는 밥을 기다리는 용이에게 물을 떠주며 말을 건네보지만 수줍은 용이의 대답은 언제나 단답형입니다. 배고프지? 아니. 어제 먹은 김치 맛은 어땠어? 맛있었어. 새로 담근 건데 늘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가는데 용이는 이것마저도 힘든가 봅니다. 순이와 대화할 때마다 용이의 얼굴은 산머루처럼 새빨갛게 붉어지고 일자로 굳게 담은 입술은 좀처럼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황포수의 일과는 항상 일정합니다. 하루 종일 빛도 안 들어오는 움막에 틀어박혀 총이며 돛 따위를 손질하다가 해가 뉘어뉘어 저무는 저녁 무렵이 되면 순이가 지어준 공짜 밥을 먹고 막걸리 한 사발에 취해 말어기를 휘적휘적 배회합니다. 백호든 육발이든 호랑이를 잡으러 산에 오를 생각은 도무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놀고 먹는 중입니다. 용이는 주로 움막 앞 작은 공터에 앉아 나무를 깎아 이것저것 만들며 하루를 보냅니다. 손재주가 남달리 좋은 용이는 멋진 나무칼을 깎아 훌쩍이에게 선물했답니다. 난생 처음 훌륭한 선물을 받은 훌쩍이가 어디서 났는지 답례로 고구마 말린 것을 한 움큼 얻어다 용이에게 줍니다. 용이야, 너 진짜 호랑이 본 적 있어? 말린 고구마를 우물우물 불려 먹으며 훌쩍이가 묻습니다. 용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몇 번? 한 번? 두 번? 용이는 대답 없이 나무를 깎습니다. 호랑이 진짜 커? 진짜 집채 많은 호랑이도 봤어? 용이는 다시금 고개만 끄덕거립니다. 안 무서웠어? 점점점점. 훌쩍의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나 같으면 되게 무서울 텐데 호랑이 그거 총 맞으면 진짜 죽어? 점점점. 잠시 후 용이가 침묵을 깨고 대답합니다. 한 번에 왕자를 한 번에 맞추면 죽어. 와, 그렇구나. 너도 왕자 맞춰봤어? 기분 좋았겠다. 불쌍해. 불쌍하다고? 호랑이가? 훌쩍이가 호랑이 산 우거진 숲 사이를 커다란 엽석을 들고 멋지게 걸어갑니다. 개울가에 비친 자신은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외투를 입은 사냥꾼의 모습입니다. 훌쩍이는 더 이상 훌쩍거리지 않습니다.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가던 훌쩍이는 숲에서 나는 바스락 끄는 소리를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엽총을 겨눕니다. 아기 사슴 한 마리가 발발 떨고 있네요. 괜찮아, 아기 사슴아. 난 너를 잡으러 온 게 아니란다. 으흥. 그 무시무시한 육바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으흥 하며 포효하는 육바리 앞에서 훌쩍이는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엄한 목소리로 육바리를 꾸짖습니다. 잘 만났다, 육바리. 불쌍한 엄대네 어미 소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육바리가 6개의 발톱을 세우고 훌쩍이에게 달려들 태세를 갖춥니다. 훌쩍이도 차분하게 엽총을 들어 육바리 정수리에 왕자를 겨눕니다. 성난 육바리가 훌쩍 뛰어 훌쩍이를 덮칩니다. 훌쩍이가 엽총의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런데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총알이 발사하는 대신에 총구에서 말린 고구마 한 개가 픽 하고 나옵니다. 달려드는 육바리의 발톱 앞에 당황한 훌쩍이의 눈동자가 달걀만큼 커집니다. 으아! 훌쩍이의 비명에 움막 지붕가에 앉아 졸던 새끼 제비가 깜짝 놀라 파드닥 날아갑니다. 훌쩍이가 낮잠에서 깨어납니다. 꿈이었구나. 용인의 움막 앞에서 나무를 조각하다가 잠이 들었나 봅니다. 아유, 다행이다. 순이가 놀러 왔네. 끝. 꿈을 꾸었구만.
여기서부터 그래. 한 장, 두 장 여기까지. 안녕하십니까. 차인표 작가의 언젠가 우리가 작은 별을 바라본다면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돼.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책을 쓴 차인표 작가의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 별을 찾아서. 엄마 잃은 자식과 자식 잃은 엄마, 누가 더 슬플까요? 누가 더 슬픈지 알 수는 없지만 용이와 순이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새끼 잃은 엄마 호랑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이와 순이가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누군가 밤하늘을 종이 삼아 갖가지 모양의 별들을 수놓았네요. 잘 보면 거기엔 큰 곰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검은고도 국자 모양도 보입니다. 국자 모양을 한 7개의 칠성별과 제일 반짝이는 북극별 사이에서 아주 작은 별 하나가 깜빡입니다. 다른 별들에 비해 너무 작아서 주의 깊게 보아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보일 듯 말 듯 희미하지만 노르스름한 별 하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크고 밝은 별들 사이에 떠 있는 희미한 별 하나를 가리키며 용이야, 저기 저 노란 별 보이니? 난 저 별을 엄마 별이라고 불러. 엄마가 거기에 살거든. 용이는 순이가 가리키는 대로 바라봅니다. 용이가 보는 밤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똑같이 반짝거립니다. 순이가 어떤 별을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별? 저기 칠성별이랑 북극별 사이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노란 별, 제일 따뜻해 보이는 별. 순이의 눈에는 따뜻한 별이 바로 보이는데 용이의 눈에는 보이지 않나 봅니다. 어디? 어떤 별이 제일 따뜻한 별인데? 순이는 자신에게만 보이는 엄마 별을 용이는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난 정말 안 보여. 어느 별이 따뜻한 별인지 모르겠어. 고개를 떨구며 말하는 용이의 귓볼이 빨개집니다. 못 찾으니 미안해집니다. 어쩌면 용이는 어느 별이 따뜻한지 모르는 게 아니라 따뜻함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엄마 품에 안겼던 기억이 오래전 지워진 것처럼 엄마 품의 따스함도 잊었나 봅니다. 우리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 자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엄마의 영혼은 별이 되어 자신의 아이를 지켜본다고. 사랑하는 아이를 따뜻한 별빛으로 돌봐주는 거라고. 언젠가 아이도 엄마 별로 오게 되면 다시 만난 엄마와 아이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함께 할 거라고. 순이가 엄마 별을 보지 못하는 용이에게 마음이 써여 엄마 별에 대해서 얘기해 주네요. 조곤조곤 얘기하는 순이의 모습이 마치 다정한 엄마 같습니다. 엄마 별은 억지로 띄우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떠 있는 거래. 엄마 별은 찾으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의 밤하늘에 떠오르고 한 번 떠오르면 영원히 지지 않는데, 낮이 되어 밤하늘이 없어져도 엄마 별은 지지 않는데 잠시 보이지 않을 뿐 늘 그 자리에 있대. 용이는 엄마 별을 원래부터 밤하늘에 떠 있는 거라는 순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밤하늘을 쳐다봐도 용의 눈에는 엄마 별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엄마 별이 저 밤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을 돌봐주고 있다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용이는 순이의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순이가 좋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이제는 잊어버린 엄마의 얼굴을 닮은 듯 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생각하다 약속한 듯 대답합니다. 그럼 나는 꼭 백호를 잡아 복수해서 너희 엄마별 옆에 우리 엄마별을 띄울게. 그 말을 들은 순이가 옅은 미소를 띄우며 말합니다.
영희야, 언젠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같은 엄마 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좋겠다. 두 아이가 다시 물끄러미 밤하늘을 쳐다봅니다. 엄마 별의 따뜻한 노란 빛이 두 아이를 포근히 감싸줍니다. 끝. 감사합니다.